내일 뉴욕 일원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우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한 바람을 동반한 뇌우가 예보돼 있어 정전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국가들도 즉각 보복 관세로 대응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팁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팁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자동으로 티켓을 발급하는 카메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수동 단속으론 불법 이중 주차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맨해튼 고층 건물에서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인부들이 곤돌라가 파손되면서 78층 건물 외벽에 15분간 매달려 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 뉴욕 일원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우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한 바람을 동반한 뇌우가 예보돼 있어 정전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내려갔던 기온은 낮부터 올라가면서 앞으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뇌우를 예보했습니다. 어제부터 중동부 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내일은 뉴욕 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상청은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낮 동안엔 대부분의 지역에 1인치 내외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녁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뇌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특히 강한 바람과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정전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편 텍사스 북동부와 오클라호마 남동부에서 허리케인급 바람이 불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0만 가구가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토네이도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반면 미네소타와 네브래스카 지역은 폭설로 인해 화이트하우스 상태가 발생하고 있어 여행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를 예정대로 오늘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 대해선 10%를 더한 20%의 추가 관세 부과 명령에도 서명하는 등 관세 전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관세 부과 계획을 함께 알렸습니다. 이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류 펜타닐 등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을 살피겠다며 3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지난달 4일 이미 예정대로 부과했는데 여기에 10%를 더해 추가 관세율을 20%로 높였습니다. 그는 또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무역 장벽 등을 고려한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SNS, 트루스 소셜에 위대한 농부들에게란 짧은 글을 올려 미국 내에서 판매할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하라며 4월 2일부터는 외부 제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반격 조치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에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관세는 10%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대미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21일 이내에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곧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멕시코 경제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부메랑이 되어 미국 소비자들의 식료품, 맥주, 자동차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관세로 인해 자동차는 평균 $3,000 이상, 맥주 가격은 최대 12%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된 멕시코와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맥주에서 베리류, 브로콜리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와 음료의 가격이 놀랄 만큼 인상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는 보통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는 픽업 트럭의 88%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외무부 장관은 25% 관세가 포드나 GM 트럭의 가격표에 약 $3,000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JP 모건의 분석가들은 리서치 노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로 인해 차량당 평균 $3,125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일 미국 식탁에 오르는 토마토, 베리, 피망, 오이, 브로콜리도 많은 양이 멕시코산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이 마시는 모든 맥주의 약 18%가 수입품인데 수입 맥주의 80%는 멕시코산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2020년에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업데이트하고 노동 보호를 강화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들 협정을 바탕으로 캐나다는 미국의 원유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자동차와 기계, 목재와 시멘트를 팔아왔고 멕시코는 맥주나 농산물과 자동차 외에도 냉장고, 자동차 부품, 컴퓨터, 비행기 및 의료기기를 제공해왔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팁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이 최근 팁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매체 랜딩트리가 18세에서 79세 사이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을 넘는 55%가 인플레이션이 팁을 주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29%의 응답자는 외식 시 팁을 줄였다고 답했고 20%는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서비스 이용 시 팁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팁을 더 많이 준다고 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9%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 심해진 팁플레이션과 함께 팁을 부담으로 느끼는 팁프로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식업계의 경우 음식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일부 식당들은 각종 수수료 명목을 음식값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이용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모자라 예전보다 더 높은 팁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팁 비율도 예전엔 15에서 18%를 요구했지만 요즘 식당들의 계산서에는 18%, 20%는 물론 심지어 22%, 25%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일부 식당은 세금 액수까지 더해 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팁은 식당이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수 서비스에 대해 주는 것이지 세금과 수수료까지 더해 더 많은 팁 요구를 하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팁을 주는 관행은 요식업소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데서 시작된 것이지만 최근엔 같은 임금을 받는데도 팁을 요구하고 있어 요식업계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자신의 SNS에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빈가게, 낙서, 더러움, 폭력, 난민, 치솟는 생활비로 뉴욕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며 뉴욕시를 구하기 위해 대담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난해 9월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이후 정가 안팎에선 쿠오모 전 주지사의 뉴욕시장 출마를 일찌감치 점쳐왔습니다. 호난 전략그룹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쿠오모 전 주지사는 38%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후보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아담스 현 시장은 10%로 3위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아담스 시장의 뇌물죄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 아담스 시장이 반이민 정책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민주당 내에선 아담스 시장을 향한 사퇴 여론이 거세진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주에서 3선 고지까지 올랐던 쿠오모 전 주지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선 후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전 현직 보좌관 등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게 보복 조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자동으로 티켓을 발급하는 카메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동 단속으론 불법 이중주차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스티븐 라가 뉴욕주 하원 의원은 뉴욕시에서 신호 위반, 과속, 이중 및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 단속을 위해 150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3,500만 규모의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가 의원은 칼 헤이스티 주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도로 위 차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동 단속으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뉴욕주 예산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비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심차 펠더 뉴욕주 상원 의원은 자동화된 단속의 확대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253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261명이 사망한 재작년 수치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즉, 펠더의 주장은 감소폭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해 자동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13% 감소했다고 보고하며 해당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교통국은 자동화된 단속은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환자의 병원 진료 기록을 요약해주는 의료용 AI 시스템 MS 드래곤 코파일럿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의료진이 컴퓨터가 아닌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의사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 기록을 생성하는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외국어로 대화하더라도 이를 이해해 기록하고 의사가 말로 하는 처방이나 검사 지시도 척척 알아듣고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검사 결과도 알아서 정리하고 다른 병원이나 의사에게 환자를 보낼 때에는 필요한 편지를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의사가 이 환자는 폐암 검사를 받아야 하나란 치료 관련 질문을 하면 전문 의료기관과 같은 곳에서 소스를 찾아 링크와 함께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MS가 2021년 인수한 AI 음성회사 뉘앙스가 개발한 음성 받아쓰기 및 주변 환경 청취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MS는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의료 종사자들이 의료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S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드래곤 코파일럿을 구성하는 뉘앙스 기술을 사용한 의료진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덜 겪었고 환자의 93%가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경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건물에서 건물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다 사고에 휘말린 청소부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78층 높이에 약 15분 동안 로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9시 47분께 뉴욕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한 건물 78층에서 강풍으로 작업용 곤돌라가 파손돼 작업을 하던 청소부 2명이 그 안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청소부들이 타고 있던 곤돌라는 건물에서 분리된 채 와이어 로프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바람이 강하게 불자 계속해서 앞뒤로 요동치며 회전했고 건물 옆면에 부딪히며 최소 3개의 창문을 깨트렸습니다. 청소부들이 작업 중이던 78층 창문 역시 파손됐으며 그로 인해 유리 파편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청소부들은 안전장비인 하네스를 몸에 착용하고 있었으나 줄에 연결돼 있지 않아 더욱 위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즉시 78층 난간에서 밧줄을 이용해 곤돌라를 고정한 후 건물 내부 인명 구조용 밧줄로 청소부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두 청소부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거의 15분 정도 곤돌라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말 끔찍했다며 모든 유리 조각이 보도해 심지어 내 카트 바닥에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떨어진 유리 파편들로 인해 발생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L타워에서 2024년도 선발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장학증서를 받은 장학생은 21개국에서 온 100명으로 2024년도에 선발돼 현재 한국 대학, 대학원에서 재학 중이거나 2025년 1학기에 입학하는 재외동포 학생들입니다. 수여식에서는 이번에 졸업하는 장학생들이 장학사업 수혜 후기를 나누며 후배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지역별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학업 및 진로 관련 경험을 전하고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근 센터장은 초청 장학생이란 자부심을 갖고 모국에서 꿈을 펼쳐 각자의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장학생 간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와이주 최대 지역은행인 테리토리 얼뱅콥의 전략적 합병이 성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와 테리토리얼 뱅콥은 3일 양사의 합병이 감독 당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며 특별한 변경 상황이 없는 한 4월 초에 모든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사가 합병하면 뱅크 오브 호프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뉴저지주와 뉴욕주 등의 총 46개 지점, 그리고 테리토리얼 뱅콥이 하와이주에 29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최대 아시아계 은행 중 하나로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6분께 7번 전철 90스트릿역 맨하탄 방향 플랫폼에 서 있던 28세 남성 승객에게 2인조 강도가 다가가 현금 강탈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승객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용의자들은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 승객의 복부에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으며 현금 300달러를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피해 승객은 전철에 탑승해 다음 역인 82스트릿역에 하차해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에 단서가 될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하탄 60가 남단 진입 차량에 대한 혼잡 통행료 징수가 시작되면서 혼잡 완화 구역 내 옐로캡 이용률이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택시 앤 리무진 위원회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가 시행된 지난 1월 5일 이후 한 달간 60가 남단 지역 옐로캡 이용률은 전년 1월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반면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 차량 이용률은 3.4% 감소했습니다. 옐로캡 택시 이용 승객은 75센트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 승객은 옐로캡의 2배인 1달러 50센트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 시행 후 맨하탄으로 향하는 모든 교차로의 이동 시간이 평균 30% 빨라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4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